하고 끝내는 거였는데 스태프들이 실수로 이걸 틀었는데 원래 예술이 실수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음악 켜봐. 어렸을 적부터 여기저기 사고를 치고 다니며 원리원칙주의자였던 아버지와 마찰이 잦았던 싸이. 모범생이던 누나와 비교되며 항상 혼나기 일쑤였고 부모님에 대한 반항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싸이가 고등학생이 되어도 둘의 간극은 좀처럼 좁혀질 줄 몰랐고 결국 싸이는 집을 벗어날 계획을 세우게 되죠. 제가 아버지의 뒤를 잇는 사업가가 되려면 너무 나라가 작지 않습니까? 여보, 이 녀석 보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를 거짓말로 속여 미국 보스턴 대학교 국제경영학과에 입학하게 된 싸이. 아버지가 진심으로 자신을 응원해주는 모습에 죄책감을 느낀 싸이는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등록금을 몽땅 환불해버리고 일탈의 끝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며 여자친구를 사귀기도 하였죠. 그렇게 수개월 동안 일탈을 즐기던 어느 날 우연히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친구의 얼굴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때 싸이는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죠. 자신이 특이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반항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아, 상대방이 웃는 걸 보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렇다면 뭐가 있을까? 가수? 힙합이 막 붐인데 말을 이렇게 빨리 잘하니까 가수네? 저거다. 말은 어디 가서 안지. 그 길로 싸이는 지금까지 말썽쟁이 싸이에서 멋진 힙합 뮤지션 싸이로 거듭나기로 결심합니다. 우선 아버지가 보내주신 2학기 등록금을 몽땅 털어 악기를 구매했고 대학생활 동안 50곡을 넘게 쓰며 모두를 행복하게 해줄 연예인의 꿈을 꾸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세상에 반항해온 싸이를 세상이 곱게 봐줄 리가 없었습니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속사에 자신의 음악을 보내도 계약은커녕 답장조차 없었죠. 그런데 때마침 같은 아파트에 살던 조피디라는 사람이 인터넷에 곡을 올려 잘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곧바로 싸이도 인터넷에 곡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싸이의 곡이 마음에 들었던 소속사는 바로 그에게 연락해 비행기 표까지 보내며 계약 이야기를 하게 되죠. 당연히 싸이가 소속사에 도착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고 하나둘씩 의자를 가지고 와 그를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적 속에 이어진 사장님의 첫마디. 야, 어떡할 거야. 내가 만나보고 계약하랬잖아. 멋진 중저음의 목소리와 세상 반항적인 노래와는 정반대인 인상 좋고 푸근한 싸이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것이었죠. 전 사장님이야 전 직원들이 저를 가지고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장님이 한마디 하셔요. 어떻게 할 거야? 게다가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필 싸이가 데뷔했던 시기는 조성모, 서태지, S.E.S, 핑클, G.O.D, H.O.T, 임창정, 엄정화 등 당시 가요계의 거성급 인기 스타들이 대거 컴백하는 아주 좋지 않은 시기였고 당연히 싸이는 이들에게 묻히고 말았죠. 방송 대기실에서 싸이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서 PD가 싸이에게 싸이씨 어디 있냐고 묻기도 했으며 방송국 앞에서 차에서 내리니까 여고생들이 그를 매니저로 오해하기도 했다고도 합니다. 이제 팬들이 있었어 방송국 앞에. 이 친구들이 나한테 질문을 했어. 그 질문이 뭘까? 야, 너 일로 와봐. 얼마 있어? 아저씨, 여기 누구 가수 누구 탔어요? 상리 정답. 아저씨 이거 누구 차예요? 나한테 그랬어. 누구 차예요? 그렇게 10개월에 가까운 무명 생활을 하던 어느 날 같은 소속사의 이정현 씨가 음악방송 1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소속사에서는 그녀를 축하하기 위해 기념 회식을 열게 되고 그곳에 싸이가 분위기를 띄우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사장님이 그를 멈춰 세우더니 야, 저거다. 싸이의 돌파구를 찾아냅니다. 바로 싸이의 막춤이었죠. 그 와라는 노래로 1위를 해서 1위 회식을 갔었는데 집게를 이렇게 펴가지고 막 립싱크를 한다든지 예, 평소에 하던 것들을 한 거예요. 막 하다가 요 상태였어요. 요 상태에서 사장님이 음악을 딱 멈추시더라고요. 저거라고. 저 춤을 보고 나니까 너 생긴 게 괜찮네. 그날 이후 싸이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며 시작된 싸이의 활동. 싸이를 가리던 모자와 정장 재킷을 벗어버리고 근육 하나 없는 민소매 차림의 싸이를 직접 보여줍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한 시간에 세대 한 시간치 싣고 남중이 아까고 10원짜리 영심도 명심해라. 그리고 뒤통수 조심해라. 거기에 나 완전 세댔어. 이 10원짜리야. 뒤통수 조심해라 등 매운맛 가사와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막춤으로 대중에게 지금까지는 본 적이 없던 새로운 충격을 안겨주게 되죠. 처음에는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경고를 여러 차례 먹기도 했지만 사람들은 점점 그의 매력에 빠져들어갔고 결국 진우션의 AO를 이기고 음악방송 1위를 차지하며 드디어 모두의 관심 속에 서게 되죠. 자연스레 모두가 그의 다음 행보를 기다리게 되었고 싸이 역시 2집 앨범을 빠르게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앨범 홍보를 위해 인터뷰 장소로 이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의 앞에 나타난 경찰, 그리고 그의 팔에 수갑을 채우기 시작하더니 그를 연행해 가죠. 결국 인터뷰는 펑크가 나고 뉴스에는 그의 긴급 체포 소식이 퍼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밝혀진 그의 충격적인 죄목은 바로 대마초 흡연 혐의. 결국 그는 징역 1년을 구형받고 방송 정지를 당하게 되며 자신의 신인상을 성시경에게 넘기고 맙니다. 자신의 특별함을 어필하며 우여곡절 끝에 데뷔해 정상에 올랐으나 한순간의 실수로 또다시 바닥을 기게 된 싸이. 더구나 당시 사회에서는 특히나 용납될 수 없었던 마약 범죄로 그의 연예인 인생의 길은 거의 끝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야속하게도 사회는 빠르게 싸이를 잊어갔고 곧 전 국민을 열광하게 한 2002년 월드컵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었죠.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스포츠 경기 상대 한일전을 앞두고 있던 그날, 끝난 줄 알았던 싸이의 인생이 다시 시작됩니다. 리포터분이 어머 싸이씨 아 그게 방송에 풀린 거예요 그날. 그 보도국에서 막 주조에서 난리도 아니었대요. 제 인터뷰하지 마! 뭐 이러고. 그날 붉은 악마들이 하프타임 때 이제 공연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의도치 않게 방송에 출연하게 된 싸이. 마약 복용 혐의 이후 곧바로 혐의를 인정하며 자숙을 했던 탓인지 여론은 나쁘지 않았고 당시 응원 인파는 오히려 그에게 월드컵 축하 공연까지 부탁하게 되는데요. 큰 무리를 일으켜 자숙 중인 자신이 민족의 커다란 행사에 축하를 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에 빠졌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잠시 자신의 본업을 던지고 응원하러 온 만큼 자신도 오늘만큼은 자신의 본업인 자숙을 던져버리고 어쩌면 마지막이 될 자신의 무대를 오르게 됩니다. 이를 기점으로 탄력을 받아 건전하게 노는 가수의 이미지로 전환하게 된 싸이. 싸이는 이제 자신의 실수가 본인만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때문에 즐기지 못하는 관객들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무대가 될 수도 있었던 그날을 기억하며 항상 모든 무대를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열정을 다해 뛰기 시작하죠. 그리고 싸이의 팬들에 대한 사랑은 곧 그의 노래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싸이의 콘서트에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곡 챔피언. 듣기만 해도 어깨가 들썩거려지는 신나는 비트와 누구나 따라 부르기 쉬운 멜로디로 국민곡으로 불리는데요. 사실 이 곡은 자신이 무대에 서며 받았던 팬들의 사랑을 팬들에게 보답하는 곡이었습니다. 항상 자신이 무대에 설 때마다 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치되었던 전투경찰들. 학생들은 무대를 보고 있는데 전경들은 무대조차 쳐다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가사가 탄생하였죠. 전경과 하생 서로 네 부서지만 나인 gat해 고로 결과하고 싶만 gat해 오늘 부르심을 모아 하생 하나로 화합해. 싸이의 팬들을 향한 사랑이 드러나는 가사는 다른 노래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바로 4집 앨범의 타이틀 연예인이었습니다. 연예인은 겉으로는 자신이 사랑하는 이성에게 그 이성을 행복하게 해주는 연예인이 되겠다는 뜻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 이 노래는 자신이 자신을 사랑해주는 팬들에게 직접 하고 싶은 말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팬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다면 자신은 못할 게 없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죠. 실제 싸이는 관객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자신을 어떠한 컨셉이든 내던지는 퀸의 프레디 머큐리를 굉장히 동경한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한 번의 위기가 있긴 했지만 사람을 끌어들이는 타고난 매력으로 또다시 정상에 오른 싸이. 하지만 아직 싸이에게는 남은 시련이 있었는데요. 사실 산업기능요원으로서 군대 대신 대체 복무를 하고 있었던 싸이. 그러나 이 기간 중 찔끔찔끔 공연을 한 사실이 발견되어 복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떨어지며 현역병 재입대 판결을 받게 됩니다. 싸이뿐 아니라 모든 남자라면 생각만 해도 오싹해지는 순간 싸이 역시 큰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요. 당시 싸이는 생일까지 단 2주만을 남겨두고 있었는데 생일이 지나면 만 30세가 되어 현역병 대신 공익근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때는 세상에 나온 지 갓 100일 된 두 쌍둥이 딸까지 있었기에 이들을 두고 군대로 떠나기엔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느껴지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어디 하나 다쳐서 전치 2주 판정을 받고 군대를 미룰까도 생각했던 싸이. 그러나 아내의 단 한마디 말에 바로 군입대를 결정하게 됩니다. 빡 쳐! 그럼 그 친구가 어떻게 하겠어? 빡! 전치 3주. 공익 어때 여보? 여보 싸인데 너무 후지다. 싸이는 그냥 가야지. 갈 수 있겠더라고요. 다 되겠더라고요 뭐든지. 그렇게 가장으로서가 아닌 만인의 연예인으로서 다시 군복무를 하게 된 싸이. 구설수로 인한 재입대였지만 본인을 믿고 사랑해준 팬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군복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싸이가 입대한 연도가 국군 창설 60주년 기념일이었고 곧 군대는 싸이에게 위문 공연을 부탁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자신이 무리를 일으키고 재입대한 만큼 거절하였으나 군대의 간곡한 부탁으로 무대에 서게 됩니다. 무대에 오르기 직전까지 자신을 비난할 군인들의 야유에 떨었던 싸이.
하지만 자신의 소개가 시작되자마자 그 걱정을 떨치게 됩니다. 제가 무대에 올라가면 쟤네가 박수를 칠까? 군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남자예요. 올라가기 전에 정말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어떨까? 싫어할까? 탁 올라갔는데 뭐 52사단에서 뭐 상병 박재상이죠? 52에서 우악 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2009년 7월 11일 많은 것들을 깨달은 싸이는 5년여의 복무 생활을 마치고 제대하게 됩니다.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된 싸이는 이후 YG로 이적 후 본인의 이야기를 녹여낸 파격적인 곡 Right Now를 발매하며 또다시 전성기를 찾게 되죠. 대마 1년, 자숙 1년, 대체 복무 3년, 재판 1년, 현역 2년, 합의 8년, 데뷔 10년의 활동 2년이라며 셀프 디스를 하고 예비군 통지서와 이병 통지서를 같은 날 받아본 놈이 있냐. 이런 가사는 싸이가 아니면 쓸 수 없는 재치 있는 가사였고 이제 전 국민은 싸이를 하나의 가수가 아닌 아티스트로서 그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이제는 단순한 무대뿐만 아니라 강연의 강사로까지 초대받게 되는데요. 트렌드란 단어 참 매력적인데 브레이킹 더 트렌드, 메이킹 더 브랜드가 저의 주관과는 좀 더 맞습니다, 사실. 이제는 단순히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싸이. 그리고 2012년 그를 명불허전 레전드로 만들어준 곡 강남스타일이 발매됩니다. 강남스타일이 처음 나왔을 때는 싸이다운 곡이라며 여전히 평판이 좋았고 이번 앨범 역시 평타 수준으로 잘 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기가 식질 않더니 점차 외국에도 인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결국 빌보드 핫100 2위에까지 오르게 되죠. 그러면서 싸이는 해외로 진출하며 한국인이 여지껏 서본 적 없었던 여러 해외 무대에서 말춤을 추었고 2013년엔 자신의 우상 프레디 머큐리가 공연했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공연까지 하게 됩니다. Let me see you dance, remember 그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천정부지로 상승했지만 사실 그의 자존감은 마구마구 아래로 내려가기만 했습니다. 전 세계가 따라 부르는 곡을 만들고 나서 전 세계의 관심은 그의 다음 곡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팬들의 사랑이 싸이의 목을 조르는 괴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낙하산 없이 정상까지 단숨에 오른 기분이었고 이 기대치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까라는 큰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내도 강남스타일의 자기 복제격밖에 되지 않는다고 느꼈고 큰 슬럼프에 빠지게 된 싸이. 실제 대중 역시 그의 다음 앨범을 듣고 강남스타일의 느낌을 따라하려는 느낌만 난다며 그를 비판했습니다. 그렇게 될 줄은 몰랐거든? 다음 거를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날이 생겼겠지? 약간 무섭더라고. 하지만 이내 싸이는 지금까지의 실패를 이겨냈던 것처럼 이번 슬럼프 역시 이겨내게 됩니다. 강남스타일의 성공은 자신이 만들어낸 성공이 아닌 의도치 않은 성공이며 앞으로는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원래 그랬던 것처럼 본인이 즐겁고 팬들이 즐거운 음악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죠. 그 결과 2015년엔 데디, 2017년 I Love You 등의 곡을 내며 여전히 건재함을 보였고 이제는 과거에 말했던 것처럼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 고민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자신의 이름을 걸어 만든 피네이션이라는 회사였죠. 현재 피네이션은 제시, 현아, 헤이즈, 그리고 최근에는 스윙스까지 영입하며 싸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는 데댓을 발매하며 순식간에 조회수 1억 뷰를 또다시 넘기며 싸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죠. 정상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크고 작은 실수가 있었지만 결국 자신의 모든 실수를 책임지고 견뎌낸 싸이. 만약 이런 실수가 없었다면 지금의 싸이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무대에 서는 모든 순간, 모든 곡마다 항상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한다는 만인의 연예인 싸이. 과연 앞으로는 우리 팬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보여주게 될까요? 그럼 오늘의 영상 시청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